최초 날씨 시사 토크쇼 웨더캐슬. 이제는 날씨 정보가 생활 정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이자 미래가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의 활기찬 하루, 활기찬 한 주를 열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이슈가 됐던 날씨 소식을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웨더캐스터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캐슬 진행을 맡은 저는 날씨 칼럼니스트 민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장재용 아나운서, 권하경 웨더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목소리하고 다 골골대는 것 같아요. 이분 감기. 이분은 오늘 코로 말하실 거예요. 제가 제 목소리 듣는다는 게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어요. 지금도 말을 하면서도 이게 왜 숨이 뭐 입으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코로 나오는 듯한 그 느낌 있죠, 왜? 네, 지금은 좀 괜찮아요. 아까 네. 연습할 때는 거의 콧소리가 많이 들리셨는데. 코로 좀 더 해볼까요? 하경 씨는 어때요? 저는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이. 네, 저는 원래 목이 좀 제일 많이 반응하고 예민한 편인데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니까 확실히 목이 좀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셋을 키우기 때문에 환절기가 가장 주부한테 긴장하는데 이제 애들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막내 여기 있기는 하지만 저 막내도 사실 오늘 녹음하러 오기 전에 지난 밤에 연락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고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날씨가 주는 영향일 텐데 실제 이맘때가 되면 우리 이제 편의점에서도 해열제부터 시작해서 상비약 판매 가능하잖아요. 네. 상비약 매출이 이맘때 거의 한 80% 정도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더위에 찾게 되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또 국물, 음식, 따뜻한 뭐 어묵 국물, 컵라면, 따뜻한 음료 이런 것들 찾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이렇게 날씨와 함께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나 행동 약식 이런 패턴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게 필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비자들이 날씨에 따라 선호하는 소비 심리가 공식화됐다라고 하면 요 안에 숨겨져 있는 날씨와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잘 공략을 하고 있는지 일종 날씨 마케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날씨 변화가 어땠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4월 어땠나요, 하경 씨? 네, 제가 4월 초부터 지금까지 날씨가 어땠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변덕스러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최저기온이 0도에서 1도 선을 보였던 날이 있는가 하면요. 4월 초반에는. 네. 그런 날도 있었냐 하면은 또 7도 선을 보이는 날도 있었고요. 날씨가 또 최저기온이 7도 선을 보였던 날도 있었고 또 최고기온을 살펴봐도 또 비가 온 날에는 10도 정도였던 날도 있었는데요. 또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이렇게 좀 차이가 컸습니다. 지금 이제 7도 선이라고 말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체감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지금 이맘때가 이미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만 해도 10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도 안팎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아침에 새벽에 정말 아침 최저 기온이 보통 새벽 3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낮은 기온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낮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나가시는 분들보다도 아침 출퇴근 기온 조금 기온이 오른다로 감안하고 했을 때는 요즘 아침 최저 기온 출근할 때 한 12도, 13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죠? 그거에 비한다라고 하면 초반에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지난주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7도까지 기온 올랐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27도. 27도. 여름인데요? 거의 여름 수준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전국의 기온 분포는 좀 어땠나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안내해 줄 수 있을까요? 특히 남부지방 쪽에는 최고 기온이 많이 올랐던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또 경북 지역이나 제주 지역에서도 한 28도 선까지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되게 보니까 요즘에 방송할 때 기상캐스터들이 초여름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우리 장재원 아나운서, 우리 아나운서 분들도 보통 주말에는 기상정보 전하는 아나운서 분들 있잖아요. 네. 많이 거의 했죠. 캐스터처럼 원고 쓰세요. 네.
초여름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준일 것 같으세요? 통상 이제 주변에 옷차림을 봤을 때 낮에 요즘 그 반소매로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초여름이 아닐까. 그다음에 꼭 기온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한 25도 넘어가면은 좀 덥지 않나? 라는 정도? 네. 네. 25도는 아마 여름 아마 무르 익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 우리 기상학에서는 무조건 이제 기온하고 계절의 변화는 이제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따지는데 보통 초여름이 낮 최고 기온이 20도에서 25도 정도 선에 머무를 때 완전하게 낮 최고 기온은 무조건 뭐 23도에 계속 머무른다든지 고를 때를 보통 초여름이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기온 변화가 아직까지는 좀 커요. 그다음에 또 초여름을 기준이 하는 게 일 평균 기온이 20도를 넘었을 때. 평균 기온이. 하루 평균. 하루 평균 기온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단순한 거. 왠지 최저 기온이랑 최고 기온 더해서 나누기. 반 나누기 그것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저는 시간 단위로 쭉 해서 나누기 뭐 24. 맞아요. 그것도 있고 되지 않을까요? 3시간 단위로 평균한 거를 더해서 8로 한 것도 있는데 그게 제일 가깝다고 해요. 근데 일 평균 기온이 대체로 한 몇 시쯤에 나타날까요? 하루 평균 기온. 일 평균 기온이 나타나는 시각이 있어요. 오전 10시. 11시? 어떻게 하셨어요? 장정원 아나운서? 이거는 감이에요, 감. 이거는 왠지 그때가 그냥 대략 평균을 나눠봤을 때 가장 추운 시간, 그다음에 가장 더운 시간이 보통 오후 한 2, 3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한 2시 정도? 그러면은 한 10시나 아니면은 오후 5시나 6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감이 정말 좋으신데요. 오늘 좀 잘 봤네 또. 아니, 되게 꼼꼼하고 예리한 사람처럼 괜히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녹화가 방송하는 전날인 4월 21일이잖아요. 지금 네. 오전 11시인데 10시의 기온을 보아하니 14.2도예요. 현재 기온이. 생각보다 높네요. 네. 높은가요? 근데 초여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보통은 한 일평균 기온이 20도인데. 근데 맞아요. 권하경 캐스터 말대로 많이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많이 더 변덕스럽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올 겨울이 좀 많이 따뜻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봄이 일찍 왔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앞서서 했는데 봄이 일찍 왔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마지막 겨울의 계절 2월의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때 되게 봄이 일찍 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2월이 다 지나가 봐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기상청은 매월 1일 날 전달의 기상 특징을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3월 1일이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3월 한 3일쯤 했겠네요. 4일쯤. 3월 4일 날 2월의 기상 특성을 분석해 보니까 정말 포근했더라고요. 전국의 평균 기온이 2.4도로 평년보다 1.1도나 높았다고. 뭐 1도밖에 안 높았는데 뭐가 높았어라고 하지만 기후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1도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봄이 조금 빨리 와서 우리가 금방 따뜻해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기온 꽃샘추위는 또 4월 초까지 갔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눈도 코트를- 왔어요, 눈도. 맞아요. 네, 맞아요. 코트를 4월 초까지 계속 입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겨울옷 아직까지 정리를 좀 못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추운 거를 더 느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정말 겨울 추위만큼 추운 게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따뜻했거나 아니면 옷차림 자체가 얇아졌거나 그래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장재호 아나운서는 어때요? 요즘에 옷차림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반소매 벌써 입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옷은 정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소매는 입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좀 따뜻한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제가 위에 니트 하나 걸치고 있고 안에 티셔츠를 반소매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 긴 소매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 있죠? 왜? 요 정도 오는 거. 7, 8부 소매. 네, 요 정도가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계절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품과 용품들, 의상들을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고 또 이 약간 좀 꽃샘추위가 좀 겨울 같은 느낌이 나타났던 이때가 보통은 유통업계 관계자분들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말 하거든요. 날씨가 영업 상무다. 그 정도로 날씨 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지난 한 15일에서 17일 정도의 날씨가 영업 상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경 씨, 이번
그 지난주에 어떤 상품들이 조금 때이른 호황을 누렸나요?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좀 네. 발표를 했었죠. 네,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에어컨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61%나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확실히 어제 마트 가니까 네. 선풍기를 많이 팔더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네, 또 수영복 매출도 31%나 크게 뛰었습니다. 수영복을 와. 벌써 산다고. 또요. 그리고 같은 기간 반소매 티셔츠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가 늘었고요. 물놀이 용품은 25%, 캠핑 용품은 45%, 또 미니 스커트는 21% 각각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 TV 광고에서 확실히 반소매 약간 그냥 반소매 셔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배우였더라? 얼음을 이렇게 위 반소매처럼 잘라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반소매 셔츠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 한여름과 같은 느낌의 그런 반소매 광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유 땡땡 그 옷 네. 거기서 네. 보면은 왜 여름에 땀을 흘리고 난 뒤에도 뽀송뽀송함이 유지된다라는 그 속옷을 이제 지금 벌써 나왔더라고요. 벌써부터 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날씨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뭐 입지라고 하는 것도 이게 날씨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러다가도 다시 쌀쌀해지면 사실 주말 휴일 동안 남부지방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하늘에 일사만 차단이 돼도 기온이 많이 못 올라서 네. 좀 약간 쌀쌀한 감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네, 그렇죠. 올해는 봄이 빨리 온 듯도 했지만 또 완연한 봄을 내주기 싫었는지 꽃샘추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4월 완연한 봄 기운 속에서도 예년과 달리 꽃샘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또 겨울용 방한 용품들이 많이 팔리는 이색 현장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4월에. 네.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또 꽃샘추위가 찾아왔던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또 3주간 매출을 분석을 해봤더니 경양 패딩 상품이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를 했고요. 또 같은 기간 스카프는 51%, 목도리는 148.8%, 또 장갑은 167.7%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니 추운데 장갑도 끼는구나. 아니 앞서서는 뭐 수영복 뭐 이런 거 판매가 늘어났다 그랬다가 또 돌아서니까 뭐 목도리 그 수영복에 네. 목도리 하고 다니나요? 그리고 참 이거 두 상품들을 조합하면 참 재밌겠는데요. 정말 제가 봐도 읽으면서 이걸 말하면서도 되게 온도 차이가 심하다는 걸 느끼는데요. 맞아요. 또 편의점에서도 겨울에 잘 나갔던 제품들이 다시 인기 품목이 됐다고 합니다. 한 편의점의 매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이 기간에 따뜻한 음료인 즉석 원두커피와 꿀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2% 또 9.2% 늘었고요. 스타킹 매출은 8.6%, 또 마스크의 경우는 9.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반면 아이스크림과 탄산 음료의 매출은 하향 곡선을 그렸다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일교차가 큰 날씨에 따라서 이 냉온 상품의 매출이 희비가 엇갈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루 중에서도 크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편의점 얘기를 하셨지만 편의점은 사실 단골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보이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저 아침마다 커피 먹어요.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드시나요? 편의점은 아닌데 네. 늘 이제 아이를 맡겨놓고선 그 앞에 바로 커피숍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이스 주세요, 따뜻한 거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에 따라 그 날의 날씨가 다른 것 같아요. 아이스를 주세요라고 할 때는 조금 많이 춥지 않은 거. 근데 좀 아침이 쌀쌀하다 싶은 날에는 저도 모르게 오늘은 따뜻한 거 주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 아무리 더워도 한여름에도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뜨거운 거 마셔요 그냥. 커피는 따뜻한 거. 커피는 따뜻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겨울에도 늘 아이스 마시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편의점 업계 소비자 매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지 못하는 분들이 네.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계 오류를
예,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뽑아내야죠. 참 근데 신기해요. 이런 1도의 작은 기온 변화에 따라서도 매출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거를 보고 광고업계에서는 시의적절하게 아니면 먼저 약간 유도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게 그 흔히 말하는 그 온도 마케팅. 온도 마케팅. 예, 우리가 왜 예전에 그 우산 장수, 집신 장수 이야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후 마케팅. 비 오는 날, 맑은 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그게 나온 게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임계 온도, 임계치라 그러죠. 네. 특정 온도를 지정해서 그 온도가 넘느냐 모자라느냐에 따라서 잘 팔리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시점에서 네. 매출이 급증하는 거네요. 네. 자, 우리가 그릇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릇. 겨울철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릇, 따뜻한 국물을 먹을 수 있는 그릇 어떤 게 떠오르나요? 하경 씨 해장할 때 왜 딱 세워서 먹는 그릇? 그렇죠. 이거 좋아하잖아요. 예. 걸쳐서 먹는데. 바로 뚝배기죠. 뚝배기. 뚝배기. 겨울철은 뚝배기예요. 겨울철은. 그런데 이게 18도씨가 넘어가면서 잘 팔리는 그릇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18도면 이제 더워지는 네. 시기네요. 뭔가 그릇만 유리? 묻어라도 좀 시원한. 맞아요. 유리? 네. 좀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유리 그릇이 팔리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19도씨가 넘어가면은 반소매 티셔츠가 팔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온도에 맞게 정말 판매가 늘기는 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낮 기온이 20도가 넘어가면서 에어컨은 판매되기 시작하고요. 또 24도가 넘어가면은 수영복이 성수기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올해에만 그렇게 찾은 게 아니라 정말 기온이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수영복 매출이 늘어난 거네. 그리고 또 예, 맞아요. 미리 사야 또 싸지 않을까. 그렇죠. 그다음에 27도는 수박이고요. 28도, 29도가 되면은 양산이 잘 팔리고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온도에 따라서. 그러네요. 참 1도의 작은 변화에도 이게 매출이 네. 달라요. 지금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재미있는 게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기온이 높으면 잘 팔릴 것 같죠. 안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네, 실제로 탄산음료는 기온이 올라가면 매출이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25도를 기점으로 같은 탄산음료에서도 달라져요, 매출이. 탄산음료 네. 대표적인 게 사이다 콜라와 콜라. 콜라와 사이다. 네, 이게 콜라가 25도에서 1도가 올라가면서 매출이 15%씩 증가한대요. 그런데 사이다는 더 적은 10%만 증가하는 거예요. 와, 콜라와 사이다도 다른 거죠. 30도를 넘는 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사이다 콜라만 봐도 매출 차이가 엄청났겠네요. 그러니까 25도까지는 비슷하대요. 콜라와 사이다가 늘어나는 게. 근데 완전히 더워지면서부터 한여름에는 사람들은 콜라를 더 많이 찾는다라는 그것도 거죠. 있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름 되면은 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아이스크림이라고 다 증가는 다 무조건 아이스크림을 찾는 게 아니라 30도가 넘어버리면은 유제품이 많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있죠. 예를 들면 빵빠레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은 판매가 오히려 떨어지는데 30도 넘었을 때는 왜 우리 쭈쭈바 같은 맞아요. 얼음 약간 얼음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같은 느낌의 하드라고 부르는 그런 게 더 많이 판매가 된다라는 것도 참 이 사람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보면 편의점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온에 따라서 변화하는 심리 패턴 어떻게 보면은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권하연 게스트? 네, 요즘에는 특히 단골 고객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정 고객을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 업계 이런 기상 정보에 따라서 변화하는 소비자 패턴 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편의점 업계만의 특화된 시스템 체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포스라는 시스템입니다. 포스 시스템. 네, 이 포스 시스템은요. 포인트 오브 세일즈 시스템, 즉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판매 시점 정보 관리. 네. 이게 팔린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판매 시점에서 즉시 기록하는 건데요. 판매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점포 판매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매장의 주문 처리 시스템과 관리자의 메인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판매 시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또 분석하고 평가해서 미래 고객 대응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판매 관리 시스템입니다. 와, 그러니까 빅데이터네요. 네, 오랜 맞습니다. 기간 동안 축적되어 있는. 그렇죠. 네. 포스 시스템 덕분에 많은 상품들의 판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상품의 회전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유통업이나 판매업은 제일 그
나중에 위험성이 큰 게 얼마나 재고를 남느냐. 네. 떨이를 해서라도 그거를 처리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은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적정 재고량 유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수집된 포스 데이터에 의해서 신제품 및 판촉 상품의 판매 경향, 또 인기 상품 및 무매출 사멸품의 동향과 또 유사품 및 경합품과의 판매 경향, 또 구입 고객별 분석, 또 시간대별 분석, 판매 가격과 판매량의 상관 분석, 그 밖에 진열 상태, 또 대중매체 광고 효과 등을 파악해서 생산 계획, 판매 계획, 광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어떤 게 있어요. 카드사가 날씨 앱을 개발을 해서 마치 그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우리 날씨 정보도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서비스를 주는 그런 혜택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이런 포스 시스템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날씨 정보를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그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날씨 정보를 우리가 보통 날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 날씨 앱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기능을 켜야 되죠? 일단은 위치 GPS. 기반. 네. 네. 그거를 통해서 저는 이 사람들이 더 디테일하게 날씨 정보 플러스 정말 제대로 된 포스 시스템의 날씨와 그 사람의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지 분석, 성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머리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무서워요. 이게 백화점을 가면은 백화점 앱에서 그 자동으로 떠요. 이게 내 마음을 더 먼저 읽어요. 저보다 제가 뭘 원하는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왜 그 화면 어디 기사 같은 거 들어가도 옆에 내가 최근에 검색했던 것들이 막 뜨지 않나요? 맞아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 그 AI로 광고가. 돌려가지고. 맞아요. 예,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타겟 마케팅인데 맞아요. 늘 검색하는 이 사람은 여기를 많이 찾는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날씨에 따라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늘 맥주를 찾았구나. 그러면 오늘도 맥주를 마시겠네. 그런 맥주 광고를 옆에 계속 띄우는 거죠. 그렇죠. 예, 살 수밖에 없게끔. 네. 무서운 세상인 거죠. 그래서 편의점 같은 편의점 CU의 경우에는 모든 매장에 저대 하경 캐스터가 말한 것처럼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포스 시스템을 매일 2번씩 기온, 강수 확률 등 기상 정보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매장은 날씨에 민감한 상품을 재배치. 그러니까 보면은 편의점에 이렇게 가서 고르면은 그 편의점의 직원들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계속 재배치하고. 그리고 우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후에 비 예보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내놓지 않아요. 직전에 마치 비가 떨어지기 직전에 흐려질 것 같을 때 먼저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가면은 우산이 제일 앞에 딱 꺼내져 있고. 그런 네. 어떤 패턴만을 봐도 계속 재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날씨 경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는 게 기본인 것 같다. 한 1년만 하면은 그 패턴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참 우리나라는 힘들어요. 1년을 해야 돼요. 동남아 이런 데는 날씨 변화가 없으니까 며칠만 해도 한 되는데. 며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사계절이라서 1년을 다 해야 된다는 게 과거에 어떤 기상캐스터가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신입이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기상캐스터들은 한 4년은 해야지 나 좀 이제 날씨 알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계절을 적어도 4번은 돌아봐야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지금 뭐 편의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빵업체도 사실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도 날씨 영향 굉장히 많이 받는데 파리바게트는 지난 2012년에 식품업계 최초로 날씨와 매출 간의 관계 데이터를 분석해서 날씨 판매 지수 자체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게 저도 민간 기상사업체에서 날씨 개발 지수 화장품 업계하고 피부 지수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개발을 최초로 해서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정말 영업을 했더니 각 지점에 이제 보급을 했더니 재고 부담도 줄어들고 또 덩달아 환경적인 문제에서 폐기물까지 감소한 효과를 봤다라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투자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라도 뭐 기술 시스템 개발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재정력이 되지만 자영업자들 지금 경기 좀 좋지도 않은데 자영업자들 혹은 소상공인들 경우에는 요거 사실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접목시키면 사실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죠. 예, 있어요. 사실 그 편의점이라든지 그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그 자영업자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점포별로 따로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슈퍼마켓 입구에 나들 가게라고 붙여진 곳이 있을 거예요. 봤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포스 시스템을. 정부 네. 지원금을 가지고 도움을 네. 주는 건. 과거에는 이게 따로따로 돼 있었어요. 소상공인진흥원하고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따로 돼 있었는데 2014년부터 합쳐지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어렵죠? 네, 그래서 줄여서 소진공이라고 합니다. 네, 소진공. 소진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골목 상권에 날씨 경영 마케팅을 도입하자라는 게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하고 그다음에 기상청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좀 기상청에 제공되는 기상 정보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이런 전국의 나들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날씨 소상공인 진흥 거기부터 할게요. 네. 네. 지금 노래하는데? 거의 다 됐어? 자, 여기 딱 귀를 잡아. 자, 바로 갈게요. 네. 자, 소상공인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서 소상공인 합쳐졌다는 얘기부터 할게요. 그래서 2014년부터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합쳐지면서 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출범하게 됐던 거죠. 좀 길죠 이름이. 그래서 줄여서 소진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진공은 중소기업청하고 기상청, 날씨는 기상청이잖아요. 기상청에서 제공해주는 날씨 정보를 받아가지고 날씨 경영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해서 전국의 나들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골목상권, 그러니까 자그마한 슈퍼에서도 재고라든지 마케팅에 그 편의점과 SSM에서 접목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그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세 가지. 첫 번째는 뭔가 날씨로 인해서 뭐 매출의 변화라든지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트여 있지 않으셨던 거.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왜 그 장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본인의 감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생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날씨 정보로 무언가를 한다라기보다는 내 몸이 기억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지금은 사실 시대가 바뀌어서 이 빅데이터 정보만 정확하게 활용을 하더라도 몸이 막 많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더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시대적으로 좀 아쉽게 뒤쳐졌었던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게 그 회사에서 정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하고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이 잘 되지는 아마 않을 거기는 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마케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 갔을 때 그냥 별 얘기 안 했어요. 거기서 그 포스 시스템 나들 가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비가 오고 그러면 저는 그거를 하나로 활용하라고 해서 제가 다니는 그 동네에서의 상권만 봐도 가는 곳은 꼭 가거든요. 그 유대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왜냐 그 사람들은 고객이라고 안 하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야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안에서의 유대관계를 날씨하고 접목시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뭐 문자 같은 거 광고 문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런 정보 소집을 굉장히 친근하게 전해주면은 이게 정말 이 가게에서 나한테 정보까지 주는구나. 어떤 이게 광고나 스팸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데이터 수집은 오히려 더 친근하게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
그 요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별거 없다 날씨 경영.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날씨 경영을 해. 우리가 무슨 날씨 마케팅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별거 없어요. 비 오는 날에는 습도가 높으면 이 습기가 냄새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곳이나 이런 데는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방향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전날 그럼 비 예보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청결 깨끗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화장실 갈 때 노란색 장화라든지 딱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가게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는 이런 장화, 우산.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했을 때 단골 별거 없거든요. 그냥 사이다 1,000원짜리 하나 더 주거나 공깃밥 하나 더 주면 그냥 단골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사실 단골은 그 상점 주인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단골은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숟가락이나 뭐 어떤 거 안 주더라도 단골은 그냥 자기가 가져가서 먹거든요. 단골이 와줘서 많이 사 먹는다라기보다는 저는 점포 그 주인의 같은 경우에는 더 편할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많으면. 오히려 그 서비스가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이해하고 뭐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나 그거 가르쳐드렸고 어려운 거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상청 정보 보는 법을 좀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다음에 본인의 날씨 달력을 좀 체크를 해라. 오늘 비 오고 나서 그다음에 뭐 직접적인 뭐가 많이 팔렸다 이런 어떤 포스 시스템과 같은 거를 분석하는 거 말고 오늘 약간 고객들의 상태 이런 고객들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1년을 한 2-3번 정도 돌리면 분명 공통점이 나올 거다. 그게 결국에 빅데이터의 공통적인 분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더 정확한 얘기예요. 사사로운 것들까지도 다 기록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요즘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검색했던 것들에 대한 감정어의 긍정어, 부정적인 어 이런 거부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가닥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알려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미리 사놨는데 우리 그래요. 장을 미리 봐서 나 이거 해줄 건데라고 해. 유통기한 깜빡 잊고 하면 그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폭염이 예를 들면 이어졌다라고 하면 그 기후변화, 이상 기후 현상으로 나타나는 날씨로 인해서 내가 많이 구입해야 되는 식재료 같은 경우에 좀 뭔가가 얘가 물가 상승이 됐을 때 나한테 타격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고 더운 날 같은 경우에는 온도 관리 뭐 어떤 추위 관리, 동파 관리 이런 것들 조금만 사실 신경 쓰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에 대한 팁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 멀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골목 상권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날씨하고 매출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직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맘때쯤 이거 팔려, 이맘때쯤 이거 팔려 거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도 알 수 있거든요. 겨울철 다가오면은 당연히 김장용 배추가 많이 팔릴 것이고 여름철 다가오면은 뭐 수박 같은 과일이 많이 팔릴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갖다가 좀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포스의 한계가 그 지금도 왜 전통시장 가보게 되면은 신용카드를 많이 안 써요. 대부분 현금 결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스라는 게 결국에 전산으로 다 입력이 돼야 되는 건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게 이제 신용카드 잘 안 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저희 카드보다는 현금 주시지 약간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을 때 무슨 말씀하세요. 저희 700원짜리 어묵도 카드 결제 가능해요. 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전통시장 오세요. 저희도 뭐 어떻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왜 전통시장 갈 때는 현금을 좀 왠지 들고 가야 될 것 같은 듯한 느낌인데 네. 그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한 방식적인 거를 조금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많은 정보를 맞아요. 수집을 해서 그게 결국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되지 않을까. 이제 올해 많이 바뀐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나들가게 포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최근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정 간편식 이런 것들도 좀 도입을 좀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좀 많이 바뀔 거래요. 네, 나들가게가. 그다음에 모바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바일 앱 활용을 좀 늘려나가가지고 이제 5월부터 이제 네. 곧 다가오네요. 그러시네요. 예, 그러면은 전용 모바일 앱을 시범 운영한답니다. 나들가게.
그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오늘은 이런 상품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전단지도 나가고 할인 쿠폰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 지역의 골목 상권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답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 나들가게 관련한 앱을 좀 많이 활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방송 준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접 네. 한번 사용해 보니 네. 어떤 건 좋고 어떤 것은 좀 아쉽더라.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멀리서부터 가시지 마시고요. 그냥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한가운데에 앉아서 사람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것도 어떤 날씨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읽는데 가장 큰 중요한 정보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날씨 시사 이슈와 함께 또 우리가 꼭 정확하게 알아야 될 정보들 그 안에 숨은 이야기들까지도 계속해서 낱낱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날씨 칼럼니스트 민소영이었습니다.